자, 2025년도 대비 이제 면접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 수업은 이제 사실 뭐 제가 강의하는 건 되게 짧게 할 거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Q&A를 많이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 면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교재는 저기 펴두시면 돼요. 네, 교재는 몇 페이지 펴두시면 되냐면, 면접 문제 풀이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재는 한 2페이지 정도 펴두시면 되고, 일단은 이 면접이 어떤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볼 거냐면 그 면접 문제 나왔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리트 시험이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리트 시험에서 변별력이 지금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나서 점수가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도 올해 리트는 변별력이 완전히 실패한 시험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언어도 그렇고 추리도 그렇고 그냥 뭐 두세 개 차이 나봤자 별 차이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나가지고 올해가 아마 제일 얘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얘하고 이 두 개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데, 뭐 자기소개서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다 치는데, 면접은 약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 면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건 우리가 접할 때 맨 처음에 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을 구술화 시킨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논술을 되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리트 보면서 논술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아마 그 되새김질 해보면 본인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논술 시험을 몇 분 봤어요? 기억도 안 나지. 이제 그 7월 21일을 머릿속에서 지운 지가 오래지 지금. 그래서 논술을 생각해보면 두 문항인데 이거 1시간 50분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 보지. 되게 길지. 면접을 1시간 50분 동안 볼 것 같습니까?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초안도 잡고 거기다가 이제 배치도 하고 근거들도 다 주어져 있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논술 문제 보니까 그냥 맞추라고 낸 것 같던데, 그냥 알아서 그냥 배치만 잘 하라고, 뭐 더더욱 변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테스트가 되나가지고. 근데 면접은 여기서 뭐가 좀 없어요. 면접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면접 시험은 저 근거를 안 줘요. 그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없어. 이제 면접 가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제 이게 머리에서 이제 끌어내야 돼.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은 여러분한테 근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근거를 세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 배경 지식 공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이 면접은 배경 지식이 약하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만 또 하고 했던 얘기만 또 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면접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게 8월, 9월, 10월이 약간 패턴이 좀 다른데, 이때는 배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배경도 해야 되고 기출 나왔던 거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이제 급선무고, 9월부터는 약간 말하기 위주로 좀 많이 가셔야 되고, 10월 달에 이제 테스트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좀 하셔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리트 공부할 때 배경 지식 별로 필요가 없었잖아요. 논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사실. 근데 면접은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면접이 이제 준비 시간이 있어요. 실제 시험장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면접 준비 시간이 짧은 데는 5분이고 0분도 있습니다. 0분도 있어요. 면접 시간이 0분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가 늘 그렇게 합니다. 자네 앉아보게. 낙태 어떻게 생각하나? 멍. 자, 끝났네, 가게. 뭐 이런 식의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강원대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강원대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이 50분 정도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원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면 면접을 봅니다. 손으로 쓰는 면접을 보기 때문에 손으로 답안지를 쓰고 면접장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발표하게 되는 유일한 학교라서 걔네만 좀 긴 거고, 보통은 되게 짧아요. 그럼 얘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논술은 한 문제 하는데 1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씩 하는데 여러분은 몇 분 안에 이 똑같은 문제를 준비해야 돼, 지금. 5분에서 15분 안에 이 문제를 준비하고 말할 순서 세팅하고 근거까지 넣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환장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면접 준비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5분에서 15분 동안 뭐 하셔야 되냐면 초안 잡고 배치하고 근거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5분에서 15분 안에 하려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보통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3명 정도 있고요. 3명 정도 있고 여기 여러분이 앉게 되어 있는데 문은 보통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5명에 2명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면접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게 학교마다 면접을 어떻게 하겠다를 지금 발표하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25개 학교 중에 거의 15개 이상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3명의 면접관과 1명의 피면접자 이렇게 넣어놓고 3명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3명이 집중적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딱 주어지면 5분에서 15분 사이에 초안 잡고 배치할 거하고 근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서 보통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가 질문할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추가 질문하는 경우에는 약간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확신을 갖고 싶다라든지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답변을 잘 했는데 시간이 2, 3분 남았다. 그 이제 다른 걸 좀 물어봐요. 그 요즘 사회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그럼 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럼 딱 끝나고 이제 나가면 끝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게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그렇게 쎄빠지게 석 달 동안 해가지고 들어가서 5분에서 10분 안에 나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슬픈 일이고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블라인드 면접이 여러분이 볼 때는 되게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블라인드 면접이면 얘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 와가지고 얘기해봐. 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은 있긴 하지만 내가 이제 로스쿨 면접 봤을 때가 2009년도인데 그때 면접 봤을 때는 요 분 책상 위에 내 서류가 이만큼 있었어요. 내 서류 다 있었고 내 자소서, 내가 썼던 논문 그리고 내가 냈던 이력 그런 거 물어봤었어 계속. 자네는 이 논문을 이렇게 썼는데 무슨 생각으로 쓴 건가? 그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초칙이라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면접장 들어간 태도 점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로스쿨 면접은 다른 면접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로스쿨 면접은 들어올 때부터 앉아서 얘기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태도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답변의 그 질의 그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들이 이렇게 좀 봐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친구는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데 좀 말투가 그렇다라든지 태도가 불량하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내용과 형식을 준비하는 거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태도 그 다음에 말의 어조 그 다음에 단어 선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5분에서 15분 안에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제시켜서 얘기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가 가끔 이제 특히 이제 20대 분들한테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20대 이제 극초반 그러니까 이제 그 메가로스쿨의 그 출석부를 보면 나이가 124세, 123세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그 메가로스쿨 시스템이 00년생 이상은 다 100살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나한테 124세, 123세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0, 01, 02 뭐 이런 분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단어 선정할 때 그 교수님들하고 갭이 좀 커요. 갭이 좀 크니까 자기는 되게 선정해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단어 선정하실 때는 사회통념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또 선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어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태클 들어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고 얘기했어요?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래요?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피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은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8월 달에 하셔야 될 거는